기능장 시험은 1년에 2번 있는 시험이라서 시험을 볼 기회가 많지 않고 또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데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하시고 또 시험 보고 나서도 굉장히 시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기능장 책이 두꺼워지는 이유가 이렇게 문제에 나왔던 법령들만 뽑아보다 보면 결국은 국가법령 정보 시스템을 다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도 있기는 한데 교재에서는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좀 실기시험을 준비하실 때 이제 이론을 보강하는 개념으로 법령을 조금 쭉 돌아보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위험물 기능장에서 자주 보이는 법령 중에 하나인 포소화 약제, 포소화 설비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은 크게 위험물 안전관리 법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크게 3가지의 법령이 있는데 제일 큰 범위의 그런 법령이고, 그 밑에 조금 더 세부적인 법령, 그리고 더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시는 모든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시행규칙에서 한 60% 이상은 다 커버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시행령에 대한 부분도 한 20% 정도? 법령은 굉장히 굵직한 뼈대 같은 그런 내용만 있는 거라서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이제 기능장은 세부 기준에 대한 내용도 꽤 많습니다. 여기는 법령이고 여기는 규칙에 대한 부분인데, 위험물 안전관리법 탭에서도 행정규칙으로 들어가야 나오는 부분이에요. 세부 기준 중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포소화 설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법령 본문으로 한번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소화 설비는 거품이 나오는 소화 설비이죠. 그래서 포소화 설비에 포가 나오는 포 방출구를 설치합니다. 이 고정식 포소화 설비, 포 방출구가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 있고 이동식의 방식이 있는데, 고정되어서 딱 그 장소에서만 거품이 나오게 만드는 포소화약제의 경우에는 보조 포소화점 및 연결 송액구를 이 아래와 같은 것에 의해서 설치할 것, 이런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요. 자, 제가 계속 이렇게 표시하는 부분이 법령 중에서 기출문제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같이 표시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방출구는 1형, 2형, 특형, 그리고 3형, 4형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2, 3, 4 특형이 아니라 1형, 2형, 특형, 3형, 4형 이 순서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포 방출구의 종류를 구분을 할 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1형 포소화 설비의 경우에는 고정 지붕 구조의 탱크에 상부포 주입법을 통해서 방출하는 탱크입니다. 자, 고정 지붕 구조라고 되어 있고, 2형의 경우에는 고정 지붕 구조 또는 부상 덮개 부착 고정 지붕 구조입니다. 그냥 고정 지붕 구조뿐만 아니라 부상 덮개는 그 덮개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험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좀 올라가기도 하고, 위험물이 양이 적어질 때는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덮개가 있는 고정 지붕 구조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상부포주입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특형은 부상 지붕 구조의 탱크의 상부포 주입법입니다. 자, 여기는 고정 지붕 구조라는 말이 없죠. 그냥 부상 지붕 구조라는 말을 가지고 특형을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3형의 경우에는 고정 지붕 구조의 탱크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저부포 주입법입니다. 아래에서 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고정 지붕 구조의 탱크에 저부포 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특이하게 들어가는 글자는 경납통이라는 말입니다. 경납통에 있어서 포를 내보내기에 쉽게 만들어진 그런 형태가 4형입니다. 자, 이
포 방출구의 형태를 서술하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고 이 뒤에 있는 설명을 가지고 1, 2, 3, 4 특형 이 내용을 쓰던가 아니면 고르는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키워드 중심으로 어떤 단어가 차이점이 있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구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포 방출구에 대해서 탱크의 직경, 구조, 그리고 포 방출구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개수 이상을 탱크 옆판의 외주에 바깥 둘레에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를 합니다. 포 방출구의 개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몇 개씩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표를 이제 기출문제에서 몇 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탱크가 크면 클수록 들어가야 되는 포 방출구의 개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위에서 봤던 대로 포 방출구가 1형, 2형, 3형, 4형 또는 특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1형, 2형, 3형, 4형은 고정 지붕 구조가 공통적으로 쓰이는 구조고 2형은 고정 지붕 구조뿐만 아니라 부상 덮개 부착 고정 지붕 구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의 칸이 더 만들어졌고 특형은 유일하게 부상 지붕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상 지붕 구조가 나오면 특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탱크의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포방출구의 개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한 개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두 개,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이런 식으로 균등하진 않지만 탱크의 직경이 커질수록 포 방출구의 개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포 방출구에서 얼만큼 포 소화 약재가 나와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내용인데요. 포 방출구는 다음 표의 위험물 구분 및 포 방출구의 종류에 따라 즉 어떤 위험물인지 또 포 방출구가 1형, 2형, 특형, 3형, 4형인지에 따라서 액 표면적은 탱크는 대부분 원형으로 설치를 하니까 액 표면적은 파이 R 제곱 또는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표 면적당 필요한 포 수용액 양 곱하기 액 표면적을 했을 경우에 곱하여 얻은 양을 같은 표의 위험물 구분 및 포 방출구의 종류에 따라 정한 방출률에 따라서 유효하게 방출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합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포 수용액 양하고 방출률을 이제 고려해서 포 수용액이 얼만큼 나와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위험물인지에 따라서 구분을 할 때 제4류 위험물 중 21도씨 미만,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 70도씨 이상인 것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딘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사류 위험물을 구분할 때 사류 위험물은 특수인화물부터 1석유류, 알코올류, 2, 3, 4석유류, 동식물류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1, 2, 3, 4석유류를 구분할 때 구분하는 기준이 인화점의 온도가 됩니다.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인 것은 특수인화물이나 제1석유류에 해당하겠죠. 특수인화물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영하 20도씨 미만이겠지만 여기에서는 21도씨 미만인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므로 특수인화물까지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화점이 21도씨 이상 70도씨 미만인 것은 제2석유류에 해당하고 70도씨 이상인 것은 3석유류와 4석유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험물이 1석유류인지 2석유류인지 3석유류인지 4석유류인지에 따라 그리고 또 어떤 형태의 포 방출구가 되는지에 따라서 포 수용액량이 정해지고 방출률도 이렇게 정해집니다. 이렇게 방출률을 보면 특형을 빼고 나머지는 다 숫자가 같네요. 4로 같죠. 그리고 포 수용액량은 어떤가 하면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인화점이 낮은 것들이 더 포 수용액량이 큽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 갈수록 지금 숫자가 커지게 되는데 위로 갈수록 포 수용액량, 소화약제가 많이 필요하다. 즉
더 위험한 상황이다, 위험한 물질이다 라고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석유류나 사석유류보다는 특수인화물이나 제1석유류와 같은 인화점이 낮은 위험물들이 더 포수용액량을 많이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형이 아닌 경우에는 220, 220, 220으로 똑같고 1형은 120입니다. 그리고 제2석유류의 경우에도, 그리고 3석유류, 4석유류의 경우에도 여기는 숫자가 다 똑같네요. 그쵸? 120, 120, 120, 100, 100, 100 똑같고 1형만 120, 80, 60의 숫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 공통된 특징, 서로 다른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숫자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는 기출문제에서 표 안에 숫자를 기입하고 또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 내용에 따라서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씩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사료위험물 중에서 비수용성이 아닌 수용성 사료위험물의 경우에는 이 위쪽에 있는 표에도 불구하고 표 1에서 정한 포수용액량 및 방출률에 표 2의 세부 구분란의 품목에 따라 정한 개수를 각각 곱한 수치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자, 수용성의 경우에는 표를 이 아래 거를 쓰고요. 표 1을 쓰는데 그 위험물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개수가 1이 될 수도 있고 1.25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포 소화전은 그 정식으로 쓸 수 있는 한 개의 그런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전이라기보다는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조해주는 소화전이고, 자, 보조 포소화전 상호 간의 보행거리가 75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보조 포소화전은 3개를 동시에 사용했을 경우에 방사압력이 0.35MPa, 방사량이 1분당 400L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 보조 포소화전은 5개 소화전 기준의 예처럼 소화전과 소화전 함 사이의 거리가 5m 이런 기준을 준용해야 합니다. 연결 송액구는 다음식 이 아래 있는 N은 C분의 AQ라는 공식에 따라서 송수구의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연결 송액부가 몇 개인지, 최대 수평 단면적은 몇 제곱미터인지, Q는 포 방출률의 단위, 그리고 연결 송액구는 한 개당 표준 송액량, 이 내용들을 다 곱해서 나오는 값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는 1에서 3의 정한 것으로 설치를 합니다. 포헤드는 방호 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포헤드의 유효 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그 포헤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소화 약재가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은 9제곱미터당 1개 이상의 헤드를 그 9제곱미터당 헤드 하나씩 들어가야 하고, 표면적의 1제곱미터당 방사량이 6.5L/min, 1분당 6.5가 나오게끔 설치를 해야 하고, 방사구역은 100제곱미터 이상, 그 해당 면적이 100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100 미만에 해당하는 표면적, 90이면 90, 80이면 80, 그 표면적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포 모니터 노즐을 설치할 경우에는 5개 저장 탱크 또는 이송 취급소의 펌프 설비 등이 안벽, 부두, 해상 구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끝선에서 15m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설치 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2개로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야 하냐면, 이 안벽이나 부두, 해상 구조물 이런 유사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2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 모니터 노즐은 동시에 사용했을 경우에 아까 보조 포소화전의 경우에는 방사압력이 0.35 그리고 400L 이런 기준이 있었지만, 포 모니터 노즐의 경우에는 방사량이 1900L 그리고 수평 방사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를 해야 한다. 포소화 설비 설치할 때 보조로 사용되는 별도의 노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식 포소화 설비는 옥내 설치할 때는 옥내 소화전, 5개 설치할 때는 5개 소화전 설비의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자, 수원의 수량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제 포소화약제가 약제와 물이 혼합되어서 사용하는 소화 설비이다 보니까 물을 어떻게 끌어올릴 건지에 따라서 가압 송수장치, 그리고 압력 수조를 이용하는 송수장치, 그 다음에 펌프를 이용하는 송수장치, 물을 어떻게 끌어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가압 송수장치 의 경우에는 수조를 높은 곳에 올려두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을 사용해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라서 다른 것에 비해서 항 하나가 적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 둘, 셋, 네 개까지의 항이 있는데 가압송수 장치의 경우에는 물탱크에서 내려오는 그런 힘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다른 거는 없이 고정식 포 방출구의 설계 압력의 환산 수두 또는 노즐 방사 압력 환산 수두에 대한 거, 그리고 포 방출구에서 설계한 거, 배관에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압력을 고려하고, 또 이동식 포소화 설비의 소방용 호스 안에서 마찰이 생길 것,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해서 이것을 이길 만한 힘으로 설치를 해야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된다는 것이고요. 압력 수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포 방출구에서 설계 압력, 이거는 똑같이 들어가고, 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손실 수두, 그리고 이동식 포소화 설비의 소방용 호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두. 자, 여기에 낙차의 환산 수두압이 포함이 됩니다. 물이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꾸로 가는 힘도 이제 마이너스, 그 힘을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물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P3에 해당하는 내용이 하나 더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펌프도 마찬가지로 펌프를 쓰는 이유가 물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힘을 사용해서 물을 옮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 방출구에서 손실되는 거, 그리고 배관에서 손실되는 거, 호스에서 손실되는 거 플러스 낙차에 의해서 손실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펌프를 설계를 해야 하겠습니다. 펌프의 투출량의 150%인 경우에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는 않아서 한번 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 기동장치, 대부분의 소화 설비를 작동하는 그런 장치들이 자동으로 알아서 소화약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눌러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기동장치의 경우에는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 밸브, 포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모두 직접 또는 원격 조작에 의해서 기동할 수 있게 해야 하고, 2개 이상의 방사 구역을 갖는 포소화 설비는 이쪽을 사용을 할지 저쪽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또 기동장치의 조작부, 버튼이 되겠죠. 버튼이나 부저 같은 것들, 그 부분들은 높이가 0.8m에서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이거는 대부분의 소화 설비에 공통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를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8에서 1.5m 비에 설치를 해야 하고, 기동장치 조작부에는 유리 등에 의한 방호 조치, 우리 지나가면서 소화전 같은 거 보시면 그 위에 누르는 버튼이 있는데 그게 그냥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얇은 플라스틱 같은 그런 투명한 뭔가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요. 함부로 누르지 않도록 유리 같은 것들을 덧대어 놓는 거고, 호스 접속구 직근에 보기 쉬운 장소에 기동장치 조작부 또는 접속구 이렇게 표시를 해서 위급한 상황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비상전원의 경우에는 방사 시간에 1.5배 이상 소화 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는 것은 국내 소화전, 5개 소화전 등등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소화 설비를 보시더라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법령 자체가 좀 쉽지는 않아서 좀 버벅버벅 거리면서 읽었는데요. 우리가 책으로만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시행 규칙에서 나오는 거랑 시행령에서 나오는 거랑 세부 기준에 나오는 거 다 섞여 있어가지고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법령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포소화 설비에서 포소화 약제의 혼합 방식 4가지를 한번 그림 가지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포소화 약제는 약제와 물이 서로 섞여야 거품이 나는 거예요. 거품을 만드는 방식이 4가지. 펌프를 사용하는 거, 압력을 사용하는 거, 라인을 사용하는 거, 압력이 사이드로 들어오면서 거품이 나는 거, 이렇게 4가지입니다. 답은 요 4가지 명칭만인데 언제나 그렇듯이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다음에는 이 내용을 쓰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내용을 보고 이제 명칭을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 해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문제가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것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은 펌프를 기준으로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 자, 어디가 펌프냐 하면 이게 펌프예요. 여기가 펌프고 펌프가 토출되고 흡입되고 이 사이에 지금 배관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 배관에 흡입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바이패스,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간다는 뜻인데 원래 물의 방향이 이건데 갑자기 한쪽으로 빼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펌프 사이로 이렇게 배관을 설치해서 흡입기가 있고 여기에 있는 밸브를 통해서 이 물이 지나가면서 거품을 가지고 펌프로 다시 들어가서 발포가 되는 이런 형태가 펌프 프로포셔널 방식입니다. 펌프를 기준으로 소화 약제가 들어가면서 거품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입니다. 여기가 펌프고 여기가 발포기인데 이 사이에 이게 나름 이렇게 리본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운데가 좁아지는 그런 모양으로 벤츄리관이라고 합니다. 이 벤츄리관을 설치하게 되면 여기는 넓고 여기는 공간이 좁죠. 그래서 갑자기 여기가 압력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쪽을 통과할 때랑 이 좁은 관을 통과할 때랑 압력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서 갑자기 압력이 걸려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 압력을 통해서 거품이 들어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벤츄리관의 압력을 활용한 방식,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품을 혼합하는 방식이고요. 자, 라인 프로포셔널 방식은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에 벤츄리 작용에 따라서 포소화 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프레저 프로포셔널 방식에서는 이 벤츄리관을 통해서 압력을 걸어서 배관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벤츄리관 안으로 약제가 들어가서 통과하면서 거품이 나오게 만드는 방식이고요.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은 펌프의 토출관 이 관이죠.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해서 포소화 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 약제를 원액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압입기를 통해서 나오는 방식이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널 방식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실 수는 없어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서술은 되어야 합니다. 그나마 서술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내용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